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형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역구가 전주 전주 을 지역이죠. 네. 네, 을 지역. 네. 현역 의원은 진보당의 진보당 의원. 강성희 의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나누고 룰은 좀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한 두 분 걸 봤습니다. 아, 그래요? 봤더니 네. 어떻던가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잘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네, 준비 좀 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밤 새웠습니다. 이름표까지 준비해 보시고. 네, 네, 꼼꼼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네, 이름표를 준비한 최초의 출연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5분 동안 저랑 사전 인터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을이 지금 출마 희망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주 토박이십니까? 전주 근처에 있는 네. 임실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쭉 보니까 한 번은 111표 차로 진 네. 적이 있다고 하고요. 네. 지금까지 총 이제 이번까지 포함하면 몇 번째 이게 국회의원 선거 도전입니까? 경선 한 번, 네. 그리고 벽보를 붙인 선거는 두 번 그렇습니다. 예. 벽보를 붙였다 하니까 확 다가오네요. 그래서 이번인데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도전일 네,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네 번째 도전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네. 사실은 저만 진 게 아니고 저와 같이 한 사람들이 네. 아무 죄도 없이 패자가 돼 있고 루저가 돼 아. 있더라고요. 또 하고 싶은 일은 많았는데 음.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도 회복하고 네. 또 이기고 승리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그렇군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구가 좀 특별해요. 네. 지금은 이제 현역이 진보당 강성희 네. 의원이지만 네. 그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었고 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네. 이상직 의원.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서 네. 재선거를 하고 네. 그런 과정이죠. 네. 네. 전주 을 선거구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이 채 안 됐는데 네. 거의 한 번으로 음.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거론하신 분 한 번만 건너서 두 번 재선을 했는데 이제 네.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입맛이 까다롭고 음. 또 사람 보는 눈이 네. 새로운 걸 원하고 있고 네. 또 역할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도전이면은 가족들도 네. 네 번째 고생하는 네, 네.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족들 김병의 효자 없다고 가족들 힘들죠. 네. 힘든 건 사실인데 네. 그러나 저는 정치가 일상이고 일상이 정치였고 그 전 시민운동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내가 네. 제가 선거에 약간의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컷오프도 당하고 네. 이런 속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아. 그 점은 되게 미안하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만 네. 그런 점이 미안한데 또 아내는 저에게 자신이 부담이 되기 싫으니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네, 시민운동도 하셨지만 네. 이제 오랜 동안 네. 정치의 길을 모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롤 모델이 되는 전현직 정치인이 있다면요? 네. 뭐 대부분 분들이 많이 그렇게 롤 모델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시는데 네, 네. 저도 같은데요. 음. 제가 사실은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가 야당 총재 시절에는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타협하고 보수과 타협하고 이런 거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했지만 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또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네. 그만큼 준비되고 훌륭한 분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비판했던 걸 많이 후회하면서 네.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고 네. 또 회고록까지 다 보면서 이렇구나 정치 식견을 넓힐 수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 아, 그 결단을 통해서 정말 지역에서는 정말 꿈 같은 선물인데 네. 혁신 도시 지역에 이렇게 한 거 어느 대통령도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 보수 세력의 그 정말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냈던 그런 점에서 꼭 닮고 싶은 그리고 한다면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그래요. 정치인으로 꼽고 자, 싶습니다. 그 지역구가 전주울 현재는 이제 소수당인 진보당 의원입니다. 네. 지역 여론이 어떻습니까? 소수당이니까 한 번 더 주자 아니면 민주당의 원래 텃밭이니까 이번엔 가져와야 된다. 원래 텃밭은 아닙니다. 네. 그 민주당 그 지역 유권자들이 정말 까다로워서 좋은 네. 인물을 선택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이번에도 저희 민주당이 준비를 잘하면 네. 후보도 좋고 또 민주당이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 정부에서는 못 살겠다. 네. 정권 교체하자 이거거든요. 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세력 또 그 세력에서 실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점수를 그래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111표 차로 아깝게 졌을 때 네. 상대 당은 안철수 씨의 아닙니다. 그러면- 안철수 씨와 당이 분열되면서 어허. 민주세력이 분열되면서 이제 흔히 어부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당이 어떤 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군요. 당선됐죠. 네. 네. 자, 5분 동안 네. 인터뷰 이제 마쳤고요. 네. 지금부터는 10분을 온통 네. 전체를 네. 우리 최영재 님이 네.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인데요. 10년 전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최영재는 밥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밥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좀 썩 좋지 않은 말이었는데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밥이라는 게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는 게 밥입니다. 정말 평생을 먹습니다. 밥은 꼭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1년 12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존재. 한결같은 사람, 좀 답답하게 한 것 같지만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런 점으로 저를 평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10년 전 이런 아내의 평가를 저는 어디 가서라도 저의 소개를 그렇게 대신합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또 성장해서 지역 사회를 또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오랜 운동 또 정치를 해왔는데요. 제가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늘 같았습니다. 민중운동 때는 그러니까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중운동에 치중을 해서 때로는 화염병도 던지고 짱돌도 던지고 이런 운동을 했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민운동, 환경운동과 정치개혁운동 등 시민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중의 바다에서 시민의 바다로 또 총론에서 강론으로 또 이제 혁명에서 개혁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나름의 여러 가지 의제 개발과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정치 개혁 운동을 주로 했는데 제가 그 기점은 2000년도 낙천 운동이었습니다. 환경 운동을 하면서 참여했었는데 이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가 오염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천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또는 아름다운 가게의 전북 대표를 맡으면서 정치 개혁이 왜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결합해서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고 또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여전히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그 목표는 한결같이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사람들이 살면서 잊히지 않는 기억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를 키우고 성장시킨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주에는
전주를 관통하는 전주천이 있습니다. 이 전주천에는 과거에는 정말 물고기가 살 수 없었고 학생들이 만약에 거기서 발을 담궜다면 사흘 낮밤을 씻어도 냄새가 난다 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전주천을 17군데에 조사를 하면서 자연하천으로 만들 것을 기획했고 그렇게 제안했고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서 이제는 물고기도 살고 시민들이 찾아가서 운동하는 전국의 명소로 전 세계에서도 바라보는 그런 명소로 성장했습니다. 저를 잊을 수 없는 또 조그만 성과지만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인데요. 즉 그 혁신도시 를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을 이전한 것, 이 사고의 대전환이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저런 방식으로 과감하게 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무리 기득권이 반대해도 옳은 것은 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배우는 그런 기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작년 재작년이죠. 충격이었는데 이재명 현 대표의 대통령 선거 낙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했고 바로 이 스튜디오 바깥은 그날 이제 개표하는 날 말이죠. 이 도로 앞에는 국민의힘 축하 무대가 있었고 저 건너편에는 민주당 축하 무대가 있었는데 개표가 진행되면서 12시가 넘어서 이제 우리가 패배할 것 같았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3시쯤 패배 선언을 했었죠. 패배 선언을 하고 나와 보니 우리 민주당 축하 무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국민의힘 무대는 우익 세력들이 진동하면서 국민 대통합보다는 보복을 하겠다는 아마 목소리를 내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7시쯤 나와 보니까 민주당은 침묵의 장소가 됐고 국민의힘 앞에는 경찰들이 들러서서 경호를 했고 경호차가 방탄차가 2대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한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더 넘길까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선 패배하고 나서 TV도 보지 않고 또 특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침에는 갈 곳이 있고 출근할 곳이 있고 저녁에는 들어올 것이 있는 나라 꼭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는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지역에는 먹을거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보금자리가 없는 세상 정말 살기 싫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정말 지역 사람들은 취직할 자리,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잠자리가 없어서 또 올라갈까 망설이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에 갈 곳이 있고 저녁에 들어올 곳이 있는 나라 만들고 싶었고요. 제가 또 실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부를 다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마당을 쓸었더니 지구 한 구덩이가 깨끗해졌다. 어떤 시인이 얘기했듯이 저는 한 지역에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 청년의 고통을 들어주고 또 노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전북에는 뭐 에너지 특별자치도 또 아리백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신명을 바쳐서 또 어느 한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바꾸면 우리나라도 바뀌고 세계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 구퉁이를 깨끗이 청소해서 그것이 점차 번져서 전 세계가 깨끗해지도록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역 정치인들에게 골목대장이다.
또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그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실력자에게 줄을 대기만 한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그러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각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경험했던 것을 전북의 시각으로, 지역의 시각으로 서울을 바꿔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징거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서울로 와서 저임금에 시달렸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고가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지역민들은, 전북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게 되도록 지역에서 희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그렇게 저고가 또 저임금에 시달렸던 그 제도를 개선하면서 당당하게 이제 이자까지 쳐서 우리 지역에 돌려달라. 저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특히 이 재벌이라든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에 대해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특히 이 대동사회, 우리 전북 지역에서 유명한 정열입이 꿈꿨던 대동사회를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또 대동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회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실천해 왔고, 또 한결같이 해 왔고, 질리지 않은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현장 중심으로 일해온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대동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지금까지 기억을 가슴에 담아놓고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아유, 10분 동안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이번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네 번째 도전인데, 네. 그동안 언론에서 이렇게 완전한 10분을 나 혼자 시청자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없었고, 네. 다만 이제 제가 뭐 유세 과정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강의는 했지만 네,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기회 괜찮죠? 좋습니다. 나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좀 네. 이 출연하면 훈련 과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전주 을 지역구입니다. 네, 서울 사람들이 전주에 가면 비빔밥, 네, 그다음에 콩나물국밥 네. 뭐 이렇게 먹는데, 네. 그거 말고 뭐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는 소고기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보다 훨씬 가격이 싸고 맛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서울 사람들 소고기 많이 좋아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뭐 메뉴가 삼겹살이냐 네. 소고기냐에 따라서 출석 인원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할 정도인데, 예. 네, 그렇군요. 저는 전주에 오시면 대접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쭉 그동안의 인생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또 대선 패배의 아픔도 네.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무엇으로 극복을 좀 하는 편입니까? 첫째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백족지충이라고 하시면서 네. 이 다리가 발이 100개인 그 벌레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간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백조지충을 늘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저 운동하고 또 그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패했을 때 저 네. 때문에 실패하고 힘들었던 동료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네. 생각하면 네. 훨씬 더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전주천을 네. 자연 하천으로 네. 계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네. 했는데, 지금 전주 을에 네.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전주 을에 이 이슈는 꼭 좀 네.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네. 전주은 주거 지역입니다. 좀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네. 주거 지역인데, 거기에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문화 시설은 태부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민생 법안으로 이제 또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상을 주로 하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획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네. 보면 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고 네. 시가로 보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편익과 또 비용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개발하는 사람은 많이 이익을 얻고 그렇죠. 땅을 빼앗기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인데 아. 그러면 애국심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기업도 이익이 되고 네. 그 주민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 이익이 되도록 그러한 법률을 네. 바꿔나가는 것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정말 만 명한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음. 만인한테 평등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민생 법안을 많이 고쳐나가고 네. 싶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셨어요. 네. 지금 국힘에서 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네. 네. 이 뉴스 듣고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예, 뭐 곧 전주도 서울시 전주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지금 다극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일부의 부동산을 통해서 그냥 그 행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균형 발전을 해서 지역이 성장해야 다국화돼야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편하고 네. 지역 사람들도 편하다. 그래서 공생할 수 있다. 지금 수도권은 비만, 지역은 너무 말라깽이여서 힘든 네. 상황인데 네. 이거를 다 고루 균등하게 하는 것이 수도권에도 좋고 지역에도 좋다. 이번에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네. 최영재 같은 사람은 네. 꼭 필요하다. 네. 왜 그럴까요? 축구에서 네. 한 게임을 이기려면 공격수를 뽑습니다. 그러나 리그를 우승하려면 수비수를 뽑습니다. 네. 또 농구도요 화려한 걸 보려면 가드를 뽑지만 이기려면 센터를 뽑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 공격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수비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 예, 수비수가 되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 저는 약점이 없습니다.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네. 또는 뭐 이장 전임이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전천후 수비수가 될 수 있다. 이 수비를 통해서 우리 공격수들이 공격을 잘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예선전에서 승리할 가능성 몇 퍼센트? 10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